북한의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정교하게 통과했습니다. 방향과 거리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과시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실제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 평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장영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번 지금 이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오늘 그 뉴스에 의하면 2,700km 정도 사거리라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거는 무스탄, 그다음에 이제 화성 12 또는 북성 2호 정도 들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상황을 보면은 무스탄은 이제 작년에 그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제 별로 이렇게 미사일로서 장점이 없는 듯 보이고요. 예. 북극성 2호는 사거리가 평균 한 2,000km 정도 나오는 거로 추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700km는 아마도 이제 그 핵탄두의 무게를 좀 감소시켜도 이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추정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화성 12호 IRBM,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발사했던 백두산 엔진을 다룬 그 미사일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이 화성 12호가 괌 포위 사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거론한 그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 수준을 좀 평가하고 싶은데요. 일본 상공을 정교하게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그 초기에 이제 북한이 그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은요, 사실 이 방향 제어 또는 자세 제어를 하는데 굉장히 윙을 쓰거나 날개를 쓰거나 아니면 베인을 쓰거나 이런 옛날 방식을 썼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다 이제 자세 제어용 보조 엔진을 써서 굉장히 정밀한 자세 제어 및 방향 제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충분히 그런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그 원하는 좌표의 위치를 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칫하면 일본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생각했을 때도 일본 영토를 지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인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그 일본 영공을 지나면서요, 이 탄도미사일이 세 조각으로 분리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근데 사실 그 세 조각으로 분해됐다는 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승 단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중간 단계든 아니면은 그 이제 종말 단계에서 실제 내려오면서 분리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각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를 텐데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는 상승 단계에서 얘가 이제 1단과 그 재진입체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보호덮개 페어링이라고 있는데요. 얘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조각으로 분리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은 화성 12호가 보호덮개라는 게 없이 그냥 재진입체가 보호덮개 역할을 하는 일체 통합형 방식으로 돼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좀 약간 낮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타탄두 탑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내려오는 상황에서 얘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개의 탄두를 싣고 그 두 개의 탄두를 그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포스트 부스트 비크라는 게 장착이 됩니다. 예. 그러면 얘가 이제 분리를 하면서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탄두를 세 개를 분리하는 시험을 했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제 대기권 내에서 내려오면서 했겠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이게 성공을 했다라면 그 ICBM급에도 얼마든지 탄두를 싣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아마 이거는 또 다른 마일스톤이 되지 않을까. 북한 미사일 그 개발 역사에서 이렇게 봅니다. 네네. 그 설명을 드리면 ICBM 그 미사일도 문제지만 재진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로 알고 있는데 성공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 좀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그 고도가 550km 정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보통 ICBM은 보통 1000km에서 1400km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올 때 하강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게 정상계적으로 해서 정상계 고각 발사에서 얻을 수 없는 수평 성분의 속도를 얻어서 예를 들면은 수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은 있지만 이걸 가지고 ICBM의
재진입 시험을 또 그 검증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기술, 뭐 단거리부터 지금 ICBM급까지 다양한데요. 미사일 기술만 좀 보면 좀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제 미국은 뭐 역시 이제 미사일은 러시아가 굉장히 강국이고요. 예, 예. 미국도 이제 그에 못지않은 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혼자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은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단거리는 이제 공대지 미사일만 가지고 있지 지대지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단거리부터 중거리, 중장거리, ICBM 이런 다양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거의 뭐 그런 수준의 그 백화점식 미사일들을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공대지는 이제 항공에서 위에서 쏘는 거고 지대지는 대륙간 이렇게 땅에서 그렇죠. 땅으로 땅에서 쏘는 땅으로 것을 쏘는 거죠. 의미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뭐 구소련,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이 기술을 좀 뭐 암시장에서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북한 미사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좀 구소련의 기술이 도입된 걸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뭐 지금 북극성 SLBM부터 그다음에 지금 그 화성 뭐 이런 대부분의 최근에 개발된 미사일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뭐 러시아든 뭐 아니면 중국이든 이런 미사일도 대단히 형상이 크기가 유사해요. 네네. 그 얘기 뭐냐면은 굉장히 모방 설계를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러한 설계를 하기까지는 아마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나마도 그 1990년대 초에 그 동서 냉전이 와해되면서 사실은 이제 러시아 경제가 옛날 소련 경제가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90년대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갔어요. 특히 이제 북한도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많은 미사일 로켓 과학자들을 그 흡수를 했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기술 또는 로켓 기술에 자립을 하는데 예,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주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데 대단히 공헌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화성 12 지금 백두산 엔진이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RD-250 엔진과 동일하다. 예. 그건 이제 듀얼이라서 두 개 엔진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반으로 잘라가지고 하나짜리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다 이제 러시아나 또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이러한 미사일 또는 로켓 기술들을 다 모방한 기술이 아니냐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네네. 북한 미사일과 좀 비교하기는 그렇겠지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비교가 가능할까요? 뭐 이론적으로는 우리도 사실 이제 한국형 발사체보다는 우리 군에서 현무 시리즈 미사일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제 순항 미사일도 있고 탄도 미사일도 있는데요.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고체로 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사거리를 여태까지 800km로 제한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뭐 우리 그 고체 추진제 탄도 미사일 기술도 이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한국형 발사체는 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백두산 엔진처럼 백두산 엔진이 80톤 아닙니까? 예. 75톤이니까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래서 거의 기술로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근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개발하는 한국형 발사체 엔진은 그 추진제가 액체산소를 쓰고 있어요. 예. 그 산화제로. 예, 근데 예.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미사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액체산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죠. 마이너스 183도씨를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 예. 많은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미사일로는 안 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북한의 미사일은 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공대 장영근 교수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